네, 지금까지 한미 외교안보 수장들이 내놓은 대북 메시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여기서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모시고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블링컨 장관이 이번 방안에서 앞으로 대북 정책, 포괄적인 대북 정책이 수주 안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예. 이번 한일 양국 방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대북 정책의 윤곽이 좀 나왔다고 보시나요? 뭐 공식적이고 명백한 입장이 나오진 않았지만 대략적인 윤곽은 나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미국 측이 강조한 것은 외교와 비핵화였었는데 결국 뭐 외교를 통한 비핵화를 이야기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외교는 한편으로는 한국, 미국, 일본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해서 북핵에 대응하겠다라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책임과 역할을 묻겠다라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니까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와 좀 다른 점은 이제 정상회담과 같은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실무회담 중심의 바텀업으로 갈 거다라는 것도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제재와 당근과 채찍을 같이 가지고 가겠다라는 입장도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북한의 예상되는 반응하고 비교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향후 전망은 좀 팽팽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발언을 들어보면 인권과 민주주의 분야에 있어서는 중국과 북한을 동일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데요. 예. 매번 나오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어떻게 또 얼마나 협조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전체적으로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이른바 전략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협상 카드 혹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악관의 발표라든가 이번 양회에서 나온 중국의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비확산 분야 그리고 기후변화 분야이기 때문에 협력의 가능성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도발을 해서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 주한미군이 증강된다거나 혹은 항공모함이 추가 배치된다거나 한미일 동맹이 더 강화되는 것은 결국 바람직스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박사님 이번 회담 모두 발언이나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보면은 미국 측이 다소 이제 강경한 그런 표현들이 들어 있었는데, 예. 근데 한미 공동 성명을 보면은 뭐 북한 비핵화 또는 뭐 중국 관련 이런 것들은 좀 언급이 빠져 있었어요. 뭐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구체적으로 그 미일 간에 발표했던 내용과 비교하면 구체적인 쟁점들이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으로는 전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든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이라든가 하는 원칙들은 다 저희가 수용한 셈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는 일본과 달리 센카쿠 열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민감한 사안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문제에 관련돼서는 핵과 탄도미사일의 핵심적인 관심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추후에 계속 협의하기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 할 이야기가 좀 남았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